지난 100년치를 다 모아서 보면 네. 그때 은이 항상 금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아, 상승률로 보면. 네, 와.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혹시 뭐 금 외에도 조금 주목할 만한 대체 뭐든 투자처가 좀 있을까요? 투자 자산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근데 은이 일반인이 투자하기에는 약간 변동성도 있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결국에는 제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더라도 결국에 은에도 관심을 갖게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을 이제 지난 100년치를 다 모아서 보면 네. 그때 은이 항상 금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아, 상승률로 보면. 네. 와. 왜 그러냐면 은이 그 우리 비트코인이 있으면 이더리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뭐 예. 알트코인들도 있고. 그렇죠. 예, 비트코인이 뭐 5% 오르면 알트코인들은 막 10% 20%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금이 좀 자산 규모가 커요. 그거에 비해서 은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와 소형주처럼 금 가격이 오를 때 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추세도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냥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에요. 예, 차트를 겹쳐서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년 동안 금값이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은값이 안 올라가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같이 오릅니다. 똑같이 올라요. 다만 그 상승 퍼센테이지가 네. 상승 그 전체 사이클의 초반부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상승률이 거의 또이또이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로 가면은 은의 상승률이 진짜 미쳐 날뛰입니다. 아.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좀 마켓캡의 네. 차이 때문에 은이 좀 더 변동성이 커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네, 네. 두 번째는 은이 좀 많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은이 좀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이라는 금이나 은이 가격 데이터가 거의 5,000년치가 있거든요. 네. 네, 5,000년치가 있는데 기원전 3,200년부터 금과 은의 가격 비율 데이터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한 99%는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한 1대 15 정도가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금 1g 가지고 네, 오면 네. 은 15g이랑 언제나 바꿀 수 네,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금 1개랑 은 100개랑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은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은의 가치가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은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겠네요. 네. 근데 원래 모든 저평가 자산이 안 될 이유를 따지면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부동산도 보더라도 내 눈엔 저평가인데 시장은 그 가격이 저평가인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것처럼 은도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따져봤거든요. 그러면 과연 과거보다 은의 생산량이 뭐 은의 매장량이 엄청나게 늘었는가 보면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네, 네, 네. 예, 많이 줄었다. 그리고 은의 수요가 뭐 옛날 많지 못한가 보면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 뭐 얘가 이제 전기 전도율이 높다 보니까 네. AI, 뭐 5G 네. 이런 쪽에 엄청 많이 쓰여요, 은이. 네, 네. 그러면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고 공급은 심지어 줄고 있고 매장량도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얘도 한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럼 모든 것들이 과연 뭐 과거 뭐 20년 전, 30년 전, 뭐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은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예전보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진 게 없는데 근데 금과 은에 대한 가격 비율이 역사적 평균이 1대 15 수준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제가 볼 때 은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이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은이 100대 1 정도로 떨어진 거의 가장 큰 기전은 예전에는 중앙은행들이 은을 돈으로서 썼었거든요. 예, 은본위제다 해가지고 네, 네. 실제로 은이 진짜 돈이었어요. 그래서 네. 중앙은행들이 보유도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들이 금은 보유해도 은은 안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에 대한 이런 가격
비율이 이렇게 좀 네.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 저는 그거는 우리가 1970년 이후 이제 불안화폐 시스템을 살다 보니까 그냥 금도 무시받는 상황이 돼서 은은 더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 거지. 실제로 이제 지금 금 이렇게 각광받으면 앞으로 5년 지났어요. 2030년 정도에 금 가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큰 상승을 했다라고 칠 때 은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겠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만 원일 때는 그거 쓰레기라고 불리다가 비트코인이 1억이 되니까 뭐 그때는 이더리움은 진짜 형편없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생각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가 그 은이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도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뀔 거예요. 본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아요. 그러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은이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은도 그냥 한 번쯤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그 아까 비율이 금하고 은하고의 가격 비율 차가 1대 15였는데 네. 요게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꾸준하게 1대 100까지 그냥 쭉 흘러간 건지 네. 아니면 특정 시기에는 또 어느 정도 좁혀졌다가 좀 벌어졌다가 뭐 평균치를 가다가 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벌어진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과정이 한 1900년까지는 그냥 계속 1대 15였어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패권을 잡으면서부터 이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1940년대쯤 되면은 또 이 비율이 1대 한 70, 80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터지고 하면서 금 가격 20배 오르고 은 가격 30배 오르고 하면서 이 가격 비율이 다시 1대 10 정도로 맞춰졌어요. 와, 그때는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1대 100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안화폐 시스템이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이란 자산이 오르면 이상하다고. 근데 오르기 시작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려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이 오르면 은 가격도 올라요. 근데 이 저평가된 자산이라는 게 10년 동안 저평가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해소되려면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은의 상승 모멘텀은 단순하게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금 가격이 충분히 높은 상승을 할 거라는 걸 만약에 여러분들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은 가격은 금 가격 따라가서 오를 거예요. 그때 은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플러스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1대 100까지 벌어졌던 이 가격 비율이 정말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1대 100 정도까지 벌어진 게 1대 15로 맞춰진다는 건 금 가격이 오르는 퍼센테이지보다 3배, 4배는 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안전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금을 선택하실 거고 네. 또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는 확실히 저평가된 걸 할래라고 하는 분들은 또 그 은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나눠서 조금씩 뭐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금은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는 분이 제가 떠오르는 분은 뭐 로버트 기요사키?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그 정도의 분이 뭐 가끔씩 뭐 금을 사세요, 뭐 화폐는 쓰레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영상이나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본 적은 없어요. 네. 인터뷰를 해본 적도 없고 금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떤지, 왜 그게 오른다고 생각하는지, 왜 저평가인지 그 깊이 이유들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은 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너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네? 저 사람은 어떤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또 관심 있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봤죠. 혹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새길만 하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무래도 좀 많이 그 사람들 인식에 안 좋기는 해요. 네. 예, 왜냐면은 잘 못 맞추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어저께 제가 금 가격이 폭락했다고 했잖아요. 네. 은값이 거의 마이너스 8%를 폭락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네. 로버트 뉴스가 기요사키가 나긴 하더라고요. 예, 올해 은값 2배 간다 그랬어요. 네. 그 얘기하고 그 다음날 이제 마이너스 8% 폭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욕도 좀 많이 먹고 신임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지만 저도 단기 예측 잘 못하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단기 예측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질 그 어떤 금과 은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 틀렸는가를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페이크를 제가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 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의 50년이 넘게 이런 불안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려진 지폐나 네. 미국의 달러를 보면서 그걸 돈이라고 부르고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렇게 된 게 사실 5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는 이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런 역사는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화폐가 계속 늘어나면 네. 언젠간 그 화폐가 늘어난 양만큼 가치가 떨어져요. 네네. 근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임계점이 언제 찾아올지가 우리가 예측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면은 뭐 진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베네수엘라 때처럼 엄청나게 큰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화폐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화폐의 역사를 진짜 몇천 년치를 쭉 두고 보면은 이 종이 화폐는 지금까지 있었던 정말 수많은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다 세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만 개의 종이 화폐 중에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은 종이 화폐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원화나 달러가 영원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걸 깨뜨려 주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니 인류 역사에 그런 화폐라는 건 존재한 적도 없고 100% 확률로 실패했던 그 자산인데 0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인데 그거를 우리가 나 투자 무서워라고 해서 뭐 부동산도 안 사고 주식도 안 사고 금도 안 사고 화폐만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은 100% 확률로 망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과 은은 항상 영속했고 항상 그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꼭 보유해라 라는 이야기를 로버트 기요사키는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좀 그 표현이 과격해지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런 편이죠. 뭐 금 가격 20배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전 재산을 다 금에 투자해서 뭐 팔자를 고쳐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닌 것처럼 지금은 이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금이기 때문에 금을 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는 담아두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그 이야기를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에서는 정말 잘 풀어서 했어요. 근데 이제 트위터만 가면 이 양반이 조금 좀 과격해져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요사키에 대한 책 페이크도 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긴 관점으로 보면 본질은 비슷하다. 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일어난 이슈와 뭐 큰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분도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 말이나 다 뱉을 수 있잖아 이제는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좀 오늘 인정해줘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너무 또 뉴스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부풀리고 저렇게 네. 하면 부풀리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만 잘 체크해서 배워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어쨌든 본질적인 이야기에서는 큰 틀린 이야기는 없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아니면 아예 금을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건데 네, 그 본질이 맞으니까 금을 볼 필요는 있다. 네,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